장군님, 수진이가 병원에 실려왔어요. 진호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부어있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빨리 오세요. 강남태성병원이에요. 미정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강진호 장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투스타 사단장으로서 3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죠.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어느새 60을 넘긴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곧게 선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현역 군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도 내 딸만은 꽃길만 걷게 하리라 다짐했었다. 진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며 면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면서 문득 딸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결혼식에서 보던 그 환한 웃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단 본부로 향하는 길, 진호는 차 안에서 수진이와 사위 박시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시우는 고위 로펌 집안 출신으로 겉보기에는 완벽한 신랑감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명문대 출신의 좋은 직장까지 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진호의 마음 한편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요. 결혼 전 수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딸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호도 안심했었죠. 군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자신보다는 상류층 집안에서 자란 사위가 딸을 더 잘 보살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후 진행된 아침 조례에서 진호는 장병들을 바라보며 또다시 수진이를 떠올렸습니다. 이 젊은 장병들처럼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인 것처럼 수진이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말이죠. 사단장님, 저녁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부관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이제 2달 정도 후면 저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었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 것들도 정리하고 있고. 진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저녁 후의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로는 혼자 살아갈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점심시간 진호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딸과의 연락이 뜸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걸러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결혼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신혼생활에 바쁜가 보다. 진호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을 테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통화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던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라고 했지만 30년 넘게 딸을 키워온 아버지의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나간 후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진이가 돌아오면 아빠, 오늘 뭐 했어요? 라며 반갑게 맞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진호는 수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홀로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보람으로 바뀌었던 것은 바로 수진이의 밝은 웃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나? 진호는 쓸쓸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은 좋은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자신은 곧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아, 잘 지내고 있지? 아빠는 건강하니까 걱정 마라. 사위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금방 답장이 왔을 텐데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진호는 부대에서 막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수진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미정이었습니다. 평소 미정과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기에 진호는 조금 의아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군님,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병원에 실려왔어요. 진호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어서 오세요. 강남성심병원이에요. 미정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하게 차에 올라탄 진호는 강남성심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날은 시간이 더욱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별일 아니길. 진호는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떨리는 목소리와 얼굴이 부어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진호는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미정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어디 있어? 진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3번 침대예요. 장군님,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호가 커튼을 젓고 들어간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온몸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왼쪽 뺨과 눈 주위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입술도 터져 있었고 목에는 희미한 멍자국까지 보였습니다. 수진아.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를 보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진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시우한테 말대꾸를 해서. 수진이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말대꾸를 했다고 이렇게 때린다고?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환자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아빠, 목소리 좀 낮춰요. 부끄러워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건 너를 때린 그놈이지.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해? 진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투와 훈련을 거쳤지만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수진이한테 자세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처치해 놓았어요. 진호는 딸의 곁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말해봐.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우가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마시고 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니 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뺨을 한 대 때리더니 제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했더니 더 화를 내면서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아빠, 그런데 시우도 평소에는 안 그래요.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수진이는 여전히 남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조심했어야 하는 건 그놈이지. 내가 뭘 조심해야 해? 진호는 참고 있던 화가 터지려 했지만 딸 앞에서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빠, 그냥 나만 참으면 돼요. 시우도 술만 안 마시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 알게 되면 큰일 나요. 수진이의 말에 진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참으면 된다고? 수진아, 너 정신 차려. 이건 참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진호는 딸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미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장군님, 수진이가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오늘은 일단 집에 데려가시고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신고하면 안 돼요. 시댁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진호는 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딸을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데려가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아빠 집에서 자자. 내일 다시 생각해보고. 진호는 딸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진이는 계속 아빠, 정말 괜찮다고 반복했지만 진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울로 보이는 딸의 부은 얼굴을 볼 때마다 그놈을 당장 찾아가서 혼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딸의 상처 입은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다시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난 진호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내 딸에게 손을 댔다. 진호는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화가 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진호는 수진이를 깨웠습니다. 수진아, 일어나서 밥 먹자. 아빠, 저 밥은 안 먹을래요. 그냥 물만 마실게요. 수진이는 여전히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 제대로 먹어야 해. 진호는 딸을 식탁에 앉히고 죽을 떠주었습니다. 수진이의 입술이 부어 있어서 제대로 먹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화가 치밀었습니다. 수진아,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봐. 이런 일이 처음이야?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두 번 더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심하게는 처음이에요. 진호의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졌습니다. 한두 번이라고? 그럼 전부터 계속 그랬다는 거야? 아빠, 정말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술만 마시면 조금 성질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회사에서 승진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수진이는 여전히 남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아내를 때려도 된다고? 수진아, 정신 차려.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각 결혼했는데 벌써 이혼하라고 해요? 시댁에서는 뭐라고 할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저는 그냥 참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호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참고 살라고? 수진아, 너는 내 딸이야. 아무도 너를 때릴 권리 없어. 남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몰라요. 결혼 생활이 어떤 건지. 모든 부부가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오후 진호는 부대에 나가지 않고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휴가를 냈습니다. 대신 예전 함께 근무했던 전우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먼저 전직 정보병 출신인 김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아, 나야. 진호야. 사단장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민간인 신상 조회 좀 해줄 수 있어? 김상철은 저녁 후 민간조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누구 건데요? 박시우라는 놈인데 고위 로펌 집안 출신이야. 내 사위거든. 사위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진호는 딸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상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만 시간 주세요. 그놈 뒷조사 확실히 해드릴게요. 다음으로 진호는 전직 헌병 출신인 이동욱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욱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
사단장님, 안 그래도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내 딸이 가정폭력을 당했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이동욱은 전역 후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증거는 확보하셨나요? 병원 진료 기록은 있어. 그리고 딸이 한두 번 더 당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충분합니다. 가정폭력은 친고죄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우는 전직 법무관 출신인 박준혁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사단장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상황을 설명하자 박준혁도 분노했습니다. 그 KXX놈이 감히. 사단장님, 제대로 혼내줘야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상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단장님, 자료 정리됐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 드릴게요. 진호는 김상철과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김상철이 건넨 파일을 보는 순간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정가가 있네? 네, 대학 시절 여자친구 폭행으로 합의금 주고 덮었고 직장에서도 후배 여직원 성추행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집안백으로 조용히 넘어갔고요. 진호는 파일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놈한테 내 딸을. 그리고 사단장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김상철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뭔데? 최근 3개월 동안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따님이 외상으로 병원에 간 기록이 2번 더 있습니다. 한 번은 갈비뼈 타박상, 한 번은 손목 염자였어요.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로. 사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 딸에게 손댄 놈. 넌 이제 군법으로 간주한다. 그날 저녁 진호는 전우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김상철, 이동욱, 박준혁이 진호의 집으로 왔습니다. 형님들, 오늘부터 우리는 비공식 작전에 들어갑니다. 진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계획이 뭔가요? 이동욱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테이블 위에 박시우의 사진과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놈을 제대로 혼내줄 거야. 내 딸이 더 이상 맞지 않도록. 진호와 전우들의 작전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상철이 준비한 박시우의 동선 자료, 이동욱이 조사한 법적 근거, 박준혁이 마련한 대응 방안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세심하고 정확했습니다. 사단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자칫하면 우리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김상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철아, 내 딸이 맡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우리는 범법행위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돈집에 인사차 방문하는 거지. 진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호는 먼저 수진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시댁에 인사 가려고 하는데 어때? 아빠 안 돼요. 시댁에서는 제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했어요. 만약 아빠가 가시면 시우가 뭐라고 할지. 수진이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넘어져서 다쳤다고? 수진아,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진호는 딸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제발.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시우도 지금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수진이는 여전히 남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를 믿어. 아빠가 해결해 줄게. 그날 저녁 8시 진호와 전우들은 박시우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고 시우의 집은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4명 모두 정장을 입고 민간인 복장을 했지만 걸음걸이와 자세에서는 여전히 군인의 기질이 느껴졌습니다. 형님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의 바른 방문객입니다. 절대 먼저 손대지 마세요. 진호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당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세 명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시우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 아버지 강진호입니다. 인사차 왔습니다. 진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사돈어른.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 들어오세요. 시우의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예의상 맞아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시우와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여 있었습니다. 시우는 진호를 보자 조금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그런데 함께 오신 분들은 시우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 제 동료들입니다. 인사차 함께 왔습니다. 진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시우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오시니까 깜짝 놀랐네요. 그래, 시우야. 잘 지내고 있었지? 진호는 시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수진이도 잘 지내고 있고요. 시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잘 지낸다고? 정말? 진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시우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수진이는 어디 있나요? 같이 안 왔나요? 수진이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진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요? 무슨 일이 있나요? 시우의 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진호는 시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수진이가 어제 집에서 넘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넘어져서? 진호의 주먹이 서서히 불끈 쥐어졌습니다. 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시우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진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시우야,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아버님. 정말 넘어져서. 진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단련된 주먹이 번개처럼 시우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시우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야, 이게 XX야. 내 딸을 때린 그 손으로 어떻게 나한테 인사를 해? 진호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우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아버지는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돈어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 부르겠어요. 시우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부르세요. 그럼 가정폭력 신고도 같이 하죠. 시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볼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해세요. 정말 수진이가 넘어진 거예요. 오해라고? 진호는 김상철이 준비한 파일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오해야? 파일에서 쏟아진 것은 시우의 과거 폭력 기록,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수진이가 당한 상처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시우의 부모는 그 자료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우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동욱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따님께서 지난 3개월 동안 병원에 3번 다녀오셨습니다. 모두 외상으로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과거에도 여성 폭행 전과가 있습니다. 박준혁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시우의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시우야, 이게 정말이야? 시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그게 딸을 때린 손은 사위의 손이 아니라 범죄자의 손입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우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나요? 진호는 시우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김상철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실은 어머님께서도 아셨을 겁니다.
수진 씨가 멍든 얼굴로 왔을 때 뭐라고 하셨죠? 시우의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며느리의 상처를 보고도 모른 척했던 것입니다. 진호는 바닥에 쓰러진 시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딸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가는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시우는 공포에 질린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뺨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죠.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전우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김상철이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시원하셨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진호의 눈에는 여전히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댁을 떠나온 진호와 전우들이 차에 타자마자 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진호는 전화를 받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시우한테서 연락 왔는데.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너도 집으로 와. 아빠, 설마 시댁에 가신 건 아니죠? 시우가 아빠가 와서 자기를 때렸다고 하는데. 수진이는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갔다 왔어. 그리고 그놈 한 대 쳤어. 진호는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진정하고 집으로 와. 아빠가 다 설명해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동욱이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따님이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처음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야.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가 진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멍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시댁에 가서 시우를 때리신 거예요? 수진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때리면 계속 그럴 거야. 진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요? 시댁에서는 저를 어떻게 볼까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호는 딸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맞지 않는 거야. 그때 김상철이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따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박시우의 과거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여자친구 폭행 사건, 직장에서의 성추행 문제, 그리고 최근까지의 여러 사건들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내 남편의 진짜 모습이야. 진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혁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따님, 남편분은 과거에도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전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집안의 힘으로 무마시켰습니다. 수진이는 화면을 보면서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동욱이 법적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진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진호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돈어른, 아까는 정말 너무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시우의 아버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요? 내가 때린 게 그 정도로 심했나요? 진호는 담담하게 반문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질 뻔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김상철이 노트북을 조작해서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사돈어른, 그럼 이것도 보세요. 화면에는 시우의 어머니가 수진이에게 했던 말들이 녹음된 파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좀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 버릇없어. 남편한테 말대꾸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전화기 너머로 시우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준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다고요? 진호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알겠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를 제대로 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전화기 너머에서 시우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결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죠? 진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서로 진정하고 대화로 풀어보죠. 그때 이동욱이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법적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가정폭력은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법적 절차요? 네, 병원 진료 기록과 증거 자료들이 이미 경찰서에 제출되었습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신고하신 거예요? 수진아, 이건 신고할 문제가 아니라 신고해야 하는 문제야. 진호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시우의 아버지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사돈어른, 그럼 우리 아들이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합의를 해주세요. 합의요? 진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딸을 때릴 때는 합의하셨나요? 그때 김상철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 아들분이 최근에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다른 여성이요? 화면에는 시우가 다른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식사하는 모습 등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찍힌 거예요?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달부터 계속입니다. 따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이 여성과 만나고 있었어요. 김상철이 날짜를 확인해주며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우의 아버지도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진이는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던 거예요? 그냥 샌드백이었던 거예요? 진호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넌 내 소중한 딸이야.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시우의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잘못했네요. 이제 알았으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내 딸과 관련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진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이혼부터 하자.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진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이혼하면. 이동욱이 끼어들었습니다. 따님, 사람들의 시선보다 본인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따님을 비난할 수 없어요. 박준혁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어요. 수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진호는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든 수진이는 오전 10시가 넘어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지만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아버지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잘 잤어? 아침 먹자. 진호는 딸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수진이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을 먹던 중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우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어? 집으로 돌아와. 시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간청하는 투였습니다. 시우 씨, 저는 아빠 집에 있을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어제 일은 내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하신 거야. 나도 반성하고 있어. 다시 시작하자. 시우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반성이요? 어떤 반성을 하고 계신 거죠? 수진이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너를 때린 건 말이야.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여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우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우 씨, 저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의 과거도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도.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오해야. 내 아버지가 이상한 자료를 보여준 거 아니야? 오해라고요?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도 오해인가요? 수진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우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정말 달라질게. 기회요? 저를 처음 때렸을 때도 기회를 달라고 하셨잖아요. 두 번째 때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수진이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진호가 옆에서 딸을 지켜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을 감싸던 딸이 이제는 스스로 맞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우 씨, 저는 이제 당신과 끝내려고 해요.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수진이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이혼을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아? 시우의 목소리가 다시 거칠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맞지 않는 거예요. 수진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내 딸답네. 진호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진호의 휴대폰으로 이동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단장님,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알겠어. 수진이도 같이 가야겠지? 네, 피해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장님, 따님이 마음의 준비는 하셨나요? 진호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일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아야 해. 괜찮겠어?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오후에 수진이는 친구 미정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미정은 수진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진아, 정말 많이 달라졌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미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내가 아버지께 연락해주지 않았으면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수진이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이혼할 거야? 응, 이미 결정했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할 거야?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어. 상담센터에서 일해보려고 해.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내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날 저녁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아빠, 저 상담센터에서 일해보려고 해요. 상담센터? 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곳이에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진호는 딸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대견하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괜찮아요, 아빠.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다음 날 수진이와 진호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시우 씨가 저를 처음 때린 건 결혼하고 한 달 후였어요. 그때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참았어요. 수진이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폭력이 있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총 3번 있었어요. 갈수록 심해졌고 마지막에는 정말 심하게 맞았어요. 경찰관은 병원 진료 기록과 사진들을 확인하며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처벌을 원하시나요?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해요. 진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시원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수진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수진아.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의 분노는 저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운 방패였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방패가 되려고 해요. 진호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딸이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스스로 일어설 힘을 찾았어. 수진아,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힘들 때는 언제든 아빠한테 와. 네, 아빠. 사랑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강수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며칠 후 수진이는 정말로 여성상담센터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면접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상담센터장에서는 수진이의 진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수진 씨, 힘든 경험을 하셨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시겠다는 마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진이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용기가 자신에게도 전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용기를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수진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진이는 상담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오히려 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진아, 긴장되지? 진호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조금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수진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이동욱과 박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이의 법정 대리인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따님, 준비 다 되셨죠? 이동욱이 확인했습니다. 네,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시우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우는 수진이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지만 시우의 부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한 분뿐인가요? 박준혁이 의아해했습니다. 이동욱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시댁에서 아예 손을 뗐다고 하네요. 가족들이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고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박시우에 대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시우는 지난 3개월 동안 부인 강수진 씨를 총 3회에 걸쳐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 타박상, 갈비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나 항변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증인신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미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피해자 강수진 씨의 친구이며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미정은 차분하게 그날 밤 수진이의 상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얼굴 전체가 부어 있었고 특히 좌측 안면부 타박상이 심했습니다. 목에도 멍자국이 있었고요. 두 번째 증인으로 김상철이 나왔습니다. 그는 전문조사관으로서 박시우의 과거 행적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 전과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한 사실이 있고 직장에서도 성추행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과거 사실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상습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입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증인으로 담당 의사가 나와서 수진이의 상해 정도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상해는 단순한 넘어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명백히 타인에 의한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폭력은 더 심해졌고 저는 집에 있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술을 마신 후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화만 나면 저를 때렸습니다. 제가 말대꾸를 한다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요.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즉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정말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신고하신 건가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제가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고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우는 일어나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지, 정말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술을 마시면 기억이 없어져서. 그럼 음주는 폭력의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약자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했으며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도 최종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치료받을 의사도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심리가 끝나고 판사가 선고를 위해 잠시 퇴정했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다시 입장했습니다. 법정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시우, 당신은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악용하여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범죄입니다. 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며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합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폭력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진이는 선고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진호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끝났다. 네, 아빠.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호는 방청석에서 묵묵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내가 아니라 딸이 스스로를 지켜냈다. 딸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한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여성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 선생님, 오늘도 상담 예약이 꽉 찼네요. 동료 상담사인 은영이 말했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수진이는 상담 자료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모습이 예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 흡사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계속 때리는데 애들 때문에 참고 있어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이해해요. 저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폭력은 절대 멈추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여성은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제 아버지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수진이는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신고했던 일, 재판 과정에서 느꼈던 심리적 변화, 그리고 지금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무엇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서 여성은 수진이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점심시간 수진이는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는 저녁 후 고향인 전라도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그럼 딸아, 너는 어때? 일이 많이 힘들지 않아? 진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정말 보람 있어요. 오늘도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을 도와드렸어요. 그래, 우리 딸이 이제 정말 멋진 사람이 됐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에게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진호는 전화기 너머로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위축되었던 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아빠,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빠가 키우신 채소들도 보고 싶고. 그래, 와라.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먼저 한 말씀 해주세요. 프로그램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참가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다시 행복해질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또 다른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운 좋게도 아버지께서 지지해 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럴 때는 저희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집단 상담이 끝나고 한 참가자가 수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용기가 나요. 저도 신고해 볼 생각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두렵겠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집에 돌아와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전화로 자주 연락하지만 때로는 편지가 더 진심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께. 수진이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아빠, 오늘도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었죠. 그분들을 보면서 6개월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경험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수진이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빠의 분노는 저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운 방패였어요. 그 방패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방패가 되려고 해요.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빠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기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 자신으로서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수진이는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진호는 딸의 편지를 받고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진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텃밭에 나가 채소들을 돌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하루를 보내자.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약이 되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용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진호와 강수진, 아버지와 딸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아버지 강진호님과 딸 수진님의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